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정말 많은 수고하셨고요. 다가오는 202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30년, 큰 그림에서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매가 팽창합니다. 이 시장에 대한 답안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설레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기가 도래하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확신을 하시고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세상은 100% 도래합니다. 통화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미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함께 양적 완화,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로 인해서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달러로 찍어서 매입하였습니다. 제로금리와 파생 상품을 달러로 찍어서 매입하였다는 건 통화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한 대중을 위한 우리끼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명분으로 한 우리는 거기에 완벽히 당했죠. 사실 그 이면에는 Perfect Centralize, 완벽한 중앙화, 비트코인이 먼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합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진짜 이곳으로 이동해 가고 있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뛰어난 블록체인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알트코인들의 대장 섹터들이죠. 금권의 에너지가 퍼블릭 블록체인, XRP 렛저 그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 시스템, CBDC로 옮겨 나갑니다.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와 소액 결제용, 소매용 CBDC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작동하게 되며 브릿지 CBDC,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이 CBDC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 20022, 즉 일주일 365일, 24시간 가치가 이동해 나가는 인터넷의 시스템, 웹3라고 하죠. 그게 바로 가치의 인터넷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인에 아직까지 가치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위에. 왜냐하면 그들이 뭔지 모를 때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됩니다. 지난 문명이 수백 년 동안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기기가 나왔는데, 증기기관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사람에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증기기관이 나왔다고 말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와 미디어의 혁명, 자동차의 혁명, 인터넷의 혁명, 모바일의 혁명, 지금은 네 번째 혁명입니다. 당연히 블록체인 혁명이, 코인 혁명이 뭔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치가 부여됩니다. BIS, IMF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과 함께 뿌리 깊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을 정하는 곳이죠. IMF는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뿌리 속에는 바로 금권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죠. 전 세계 4개 회계법인과 우리나라 회계 시스템, 미국도 재무회계 기준위원회인가요? 여기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이익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치가 부여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회계 장부에 편입이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코인 회계, 세계 최초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투명성 높여서 시장 키울 것. 이재혁 3일 회계법인 파트너, 금융위원회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 공시를 하반기 도입한다. 한국 최초 가상자산 회계 전담팀 구성,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이미 준비가 다 되고 있을 겁니다. 3일 삼정 안진. 자, 그리고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4대 회계법인 또한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세계 4대 회계법인이죠. PwC, CBDC 이미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신기술의 출현과 정보 시스템의 진화는 은행과 금융 생태계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금융 사업자는 소위 핀테크 현상을 통해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동시에 우리의 삶과 결제 습관도 급격하게 변화하여서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혁명을 완전히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출현은
진정한 혁명의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딜로이트입니다. CBDC, 상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설계 및 영향. 자, 그러면서 중앙은행 화폐의 전자화폐인 CBDC의 동인과 주요 설계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자, CBDC의 진화가 전체 금융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미 4대 회계법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3일 회계법인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준비를 한다는 건 이미 뿌리 깊숙이 박고 있던 금권의 최상층부에서 그 시기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더. KPMG죠. CBDC와 화폐가 주목받고 있다. CBDC가 어떻게 세계 중앙은행, 정부, 기업을 끌어들고 있는지 알아보자. 자, 그리고 EY, 어니스트형이죠. 얘네 또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CBDC, 페이먼트 시스템, 효율적인 페이먼트 시스템.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입니다.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해야 되는 이유. 세계 또한 4대 컨설팅 법인이 있죠. 맥켄지, 보스턴이 양대 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이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확장해 보시죠. 홍콩의 CBDC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양대 중앙은행이 전 세계 동양과 서양의 거대 금권이 다 여기 집합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 사실 별표 100개짜리이다. 제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5대 국유은행 그리고 알리바바가 참여합니다. 엔트 파이낸셜, 알리페이 파이낸셜, 자, 그리고 중국의 5대 국유은행, 자, 그리고 비자, 마스터. 여기 다시 한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 그리고 리플이 여기 핀테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합니다. 서양의 HSBC, 스탠다드 차타드, 홍콩의 지폐 또는 홍콩의 화폐 발행 은행 중에 하나이죠. 중국 국유은행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HSBC, 스탠다드 차타드는 참여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만 최대 금권인 푸본뱅크도 참여하죠. 기자께 데브리언트와. 왜 여기 리플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지 CBDC의 세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구현해 왔습니다. 100%, 99.99가 아니라 100% 도래하고 4대 회계법인과 대한민국 4대 회계법인과 전세계 회계장부에 기입이 됩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리플 리더십의 2024년 암호화폐 예측.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피델리티, JP모건, 시티, 비자, 마스터카드.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얘네가 단순히 마스터카드, 비자, 시티, JP모건, 피델리티가 아닙니다. 그들의 뿌리 깊숙이 연결된 세력들이죠.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피델리티. 전세계 세계 4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들의 자금이 뻗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JP모건, 세계 최대의 금권이죠. 시티,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 비자, 마스터카드는 세계 최대 그동안 결제망을 유니온페이와 3분해 왔습니다. 원투펀치였죠. 얘네의 에너지가 이동해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홍콩의 CBDC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여기 참여를 한다. 보스턴 컨설팅이 참여를 한다. 리플이 참여하는 겁니다. 왜? CBDC는 다음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피델리티, JP모건, 시티, 비자, 마스터는 전담 블록체인 팀을 구축했으며 고객이 직면한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웹3 역할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류 디지털 자산 채택은 주로 이러한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의 답안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에너지가 바로 CBDC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과 토큰들, NFT, STO, RWA, 스테이블로 이동한다는 것을 답안지를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전 세계 빅테크입니다. 아마존,
우버, 애플과 같은 기술 리더들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비즈니스에 통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2024년도에 제도적인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웹2에서 웹3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한눈에 눈에 들어올 거예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바로 중국의 양대 페이망입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CBDC가 보급되고 있죠. 그리고 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다시 한번 우버, 리플로도 확장됩니다. 이유는 카타르 국립은행 QNB, 동남아시아 송공기업 2C, 2P,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리플렛으로 확장하게 되며 전 세계 페이망은 리플 페이먼츠 하나로 연결된다. 더불어 페이먼츠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거 곱하기 100배는 확장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애플페이, 구글페이, JP모건. 오늘 보셨던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겹치지요. 자, 그리고 엔드파이낸셜,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우버, 구글 벤처스, 페이티엠, 페이팔, 유니온페이, 아마존, 스탠다드 차타드, 엑시스뱅크, 인도의 거대 금권 중에 하나이죠. 이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산탄데르, 스페인 넘버 2 금권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 곱하기 수백 배 이상의 혈관망이 확장해 있을 겁니다. 작게 이걸로 볼 수가 있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디야 커피에서 커피를 한잔 했는데 보시면 유니온페이, 카카오페이, 위비페이, 위비꿀페이, 하나멤버스, 페이망은 다 연결됩니다. 그게 다음 문명의 중심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플 페이먼트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였습니다. 보시면 단일 온보딩을 통해 고객은 이제 리플의 국제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70개 이상의 지급 시장에 대한 전 세계 지급 범위의 거의 100%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XRP 레저의 기본 분산형 거래소와 새로운 통합은 리플 고객을 위한 글로벌 유동성 옵션을 강화하여서 고객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간소화하고 제품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리플 페이먼츠는 연중 무휴 24시간 수요에 따라 고객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위프트 2.0 망, 이 망의 중심이 바로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이 망을 따라서 CBDC와 각종 코인과 토큰들과 NFT와 스테이블 코인들과 STO와 RWA들이 이동해 나갑니다. 중심망은 얘네들이고요. 여기에 또 동맥, 정맥, 큰 혈관들과 모세 혈관과 림프관들이 이미 100배, 수백 배 이상 확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실시간 작동하는 페이먼츠 망이지요. 감이 오시죠? 우린 여기 응애하고 태어난 여기에 망을 만들었으면 법안과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품에 대한 제도, 증권에 대한 제도, STO, RW에 대한 제도, 그리고 금융기관은 여기에 자금을 쏘겠지요. 그게 첫 번째가 리플과 SEC의 소송과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금융기관이 이제 자금을 번호표를 쏟고 뽑고 쏠 준비를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각 섹터별 대장에 투자해라. 또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어제 보여드렸던 각 섹터별 대체에 부과한 대장애들의 투자를 하라. 시장에 투자해라.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이 시장에 대체 불가능한 코인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최소한 수백 배의 수익률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리플은 인사이드 아티클을 통해서 CBDC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죠. CBDC는 토큰화된 은행 화폐이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암호화폐와 동등한 주권 화폐입니다. CBDC는 널리 사용되는 분산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보안 및 액세스 이점을 활용합니다. 킹 달러 시대 저문화, 달러 가치 점점 떨어진다. 달러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보셨던 방송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답안지가 이미 나와 있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페드 와이어를 대체하는 페드나우, 중국은 CIPS, 캐나다는 캐나다 페이먼츠, 일본은 일본은행가협회, SBI와 거대 금권을 중심으로 한 미쓰비시 미슈, SMBC를 중심으로 한 그 망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미 누뱅크를 기반으로 한 남미 중심의 바로 실시간 지급 결제망, 아프리카의 넌다, 아프리카에 대한 시스템도 모잘루프와
리플과 알리바바와 록펠러 재단 이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이미 5대양 6대주에는 선점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망이 말입니다. 비트코인 ETF 수수료 경쟁 시작, 피델리티 0.39%, 인베스코 첫 6개월 무료, 이미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옵니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로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전망, RWA 실물자산 토큰화도 주목한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시장이 커진다.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입니다. 자, 1달러, 0.1달러, 그리고 현재 1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죠. 엄청나게 매각 팽창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은 한 10달러 이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XRP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겠지요. 같이 시장을 키워 나갈 겁니다. 알트코인의 시장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죠? 블록체인의 세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얘네의 세상 또한 엄청나게 유동성이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금융경제, 즉 시가총액이 먼저 커지고 실생활로 도입이 될 겁니다. 같이 공존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겠죠. 리플의 부사장 요미카와 에이시죠. 에시카와 요미. 2, 3년 내에 금융기관의 대량 채택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XRP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이 있죠. 상당히 조용하죠. 그렇죠? 조용하다가 어느 한순간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힘을 많이 주고 가면 지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XRP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주자, 1번, 2번, 3번 여기 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순번 기다리시고요. 여기 순번에 오셨던 분들은 자기의 목적에 맞게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는 함께 가니까.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늦은 밤 방송은 제가 여유가 되면 할 거고요. 시간을 보고 또 한번 안 되면 오늘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5년도 설레는 마음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길을 걸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착하니까. 우리의 문명은 수백 배 계좌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명은 정해져 있습니다.